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이은선입니다. 어느덧 한 주가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 2250선까지 바라봤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악화로 어제 종가 기준 2050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 2050선마저 깨지더니 현재도 2050선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어제 700선 깨지더니 오늘 690선마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슈들이 터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다 할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도 커진 요즘인데요. 정말 매일매일 힘든 하루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어플을 끼신 후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방송 끝난 이후 시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시면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났지만 그 이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고수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수님,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OECD가 5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낮췄어요.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먼저 좋지 않게 지표가 좀 나왔었죠. 제조업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로 좀 나왔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OECD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두 나라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좀 대만이 조금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1.5% 정도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시장의 EPS 증가치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22%가 넘게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이 못 간다라는 그 이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매일 아마 이게 그 증권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속보가 나올 거예요. 2100선 붕괴, 2050선 붕괴,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좀 이따가 2000포인트까지 위협하게 되면 2000선 붕괴, 속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근데 과연 그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대형주들 중에서도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소형주들 그리고 테마성에 있는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급적으로 봐도 사실 좀 욕 나와요.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참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아요. 반면에 외국인 쪽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오늘 1000억 정도 좀 거래소 시장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수급적인 부재 부분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밀리는 그런 구간이 보여도 일단 싸요. 한국 시장 자체가. PBR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0.87배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고가권역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면 반등을 좀 기다려주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들은 시장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중소형주 위주로 일단 빨리빨리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5G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통신장비 쪽 섹터. 그 섹터들이 성장을 하니까 실적이 나와주니까 계속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물론 5G 장비주에서 못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옥석은 좀 가리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PBR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제 0.87배에서 0.86배에서 85배 정도까지도 빠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형주가 못 간다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진짜 터무니없이 빠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대형주 팔아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자 대형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배당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세요. 배당이 얼마만큼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배당이 은행 이자보다 좀 많은 그런 배당을 나온다. 예를 들어 뭐 4%대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PBR 뭐 0.5배 이하권역으로 빠졌다. 그런 종목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면 차라리 뭐 맘먹고 가는 거죠. 뭐 적금 들었다 생각하셔도 은행 이자보다는 많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좀 버티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수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시장 1,000억 넘어갔고요. 코스닥 시장도 77억대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선물도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도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필히 좀 체크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올라갔다가도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빠진다고 해서 뭐 좌절할 필요성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을 해도 단기적 반등일 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진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은 굉장히 미중 무역 분쟁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면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의견이잖아요. 네. 근데 의견인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지수를 좀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10월 말하고 올해 초에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었어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에 얘기가 나왔던 게 아래 공포 침체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밀렸거든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었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떤 거는 연준에 있어서의 스탠스, FOMC에서 상당히 좀 강경한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 이중바닥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장기화가 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 미국의 PMI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시 또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건데,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트럼프는 이제 향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협상에 좀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중국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사실 이게 자존심 싸움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된다라면 진짜 뭐 문제가 될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침체로 가게 된다라면 서로가 더 안 좋을 그럴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침체로 가기 전에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설마 이거 뭐 장기화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전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 갖고서 일단은 좀 종목별로 잘 가는 종목 위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약 10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또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전월 대비 6.9%나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경제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또 따라가겠죠.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표가 좀 안 좋았어요. 제조업 지표가 좋다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50.6인가 나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 대한 경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괜찮아요. 지표는 괜찮고 고용 지표 괜찮고 하는데, 일단은 뭐 호황기에 있으니까 성장을 하니까. 근데 내부적인 부분들을 까보게 되면 재고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봐도 재고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업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근데 미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 재고 자산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G2 국가인 미국도 일단은 주로 안 좋게 나오고, 중국도 만약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보면 한국 시장은 상당히 싼데 여기저기 다 치이는 것 같아요. 싸기만 할 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제대로 한 부분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G2 국가가 지표가 안 좋게 되면 덩달아 또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미국 시장이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한국 시장도 같이 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버티는 모습들. 그러면 요거 한국 시장이 이제 좀 적응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 추이는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환율도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처럼 1190선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오늘 현재 시각에는 1189원에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오전 중에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가 났었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타격이 없을까요? 사실 이게 수출국가 지금 원화 약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냉정하게 따져보면 수출 쪽에는 괜찮아요. 사실 좀 괜찮은 그런 부분인데, 수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 환율 전쟁, 무역 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이 미국 쪽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중국을 환율적으로 좀 전방위로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환율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면 1200원대까지는 우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1,200원 라인대죠. 이 확대해서 보게 되면 1,193원대. 요 자리대에 2017년도에 있었던 이 갭이 있어요. 이 갭 자리를 일단 메운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한 차례 2018년도에 저점을 찍고 나서 한 마디가 나왔었는데, 이 확대해서 보면 한 마디가 나왔었는데 다시 또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재차 전고점을 뚫고서 마디의 목표치까지 일단 왔단 말이에요. 그럼 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뭐 일단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워낙 약세 기조가 당분간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환율이 좀 안정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한국의 환율 자체가 워낙 강세로 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뭐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지표가 상당히 좋아서 호황기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워낙 약세,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가파르게 워낙 강세로 간다?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약세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지수 상황 한번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들, 움직이는 테마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의 좀 이슈가 될 만한 눈길이 가는 종목이나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사인이 18%가 넘게 오르고 있어요. 이 K사인 전반적으로 이 보안 관련주들이 좀 오른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보안 관련주는 향후에 이제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5G가 일단 이제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4G에서 5G 넘어와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뿌려 놓는 거죠. 뿌려 놓고 난 이후에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보안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K사인이나 S넷, 뭐 C큐브,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소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일단은 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쪽의 보안 이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삼성 보안기술 포럼을 좀 개최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안은 점차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보안 쪽에 있어서의 이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 자체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금 음봉으로 좀 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또 시세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라운시큐어뿐만 아니라 S넷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S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었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었고, 여기서 이제 21선 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S넷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분사를 한 기업이에요. 삼성 쪽에서 분사를 한 그런 기업인데, 올해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느냐,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S넷 같은 경우 과거에 다른 테마로도 움직였었어요. 사물인터넷 이 테마가 좀 불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S넷도 유심히 좀 봐야 될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정도는 좀 보시고, 네, 뭐 C큐브 같은 기업도 있는데, C큐브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많이 올랐다가 빠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추세를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C큐브는 일단 건너뛰고, 뭐 라운시큐어, S넷 뭐 요 정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오늘 급등하고 있는 K사인도 일단 차트는 돌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
접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갭이 뜬 상태에서는 매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조금 지켜보고 차후에 눌림을 줄 때 이거 갭을 메우러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보안 쪽이 삼성전자의 이 포럼 이외에도 무역 분쟁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보안 쪽에도 태클을 좀 거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 쪽에, 화웨이 쪽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보안 기술을 육성하겠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보안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죠. 라운시큐어, S넷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 네트워크 광통신, 그러니까 5G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만한 업종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게 5G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서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간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담 요인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통신 장비 쪽 섹터가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이 RFHIC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8,000원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바로 급강하했거든요. 이거 뭐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지금 빠진 게. 근데 이걸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지금 쉽게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에요. 빠진 이유가 RFHIC가 화웨이 쪽에 이 공급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급락이 나온 건데, 이런 종목은 일단은 건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또 빠졌던 게 삼지전자였단 말이에요. 삼지전자가 빠졌던 부분들이, 삼지전자가 또 LG U+에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LG U+가 화웨이 장비를 쓴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슈 때문에 어제 급락이 났던 부분들인데, 우선 5G 장비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 화웨이 이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연계가 돼 있다라면 올라가기는 좀 지금 당분간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5G 쪽에 있어서 보기가 애매하다, 너무 많이 올랐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대덕전자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대덕전자도 지금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통신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와이솔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와이솔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못 올라갔었죠. 와이솔 같은 경우는 소필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걸러주는 그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소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와이솔 같은 경우도 5G 장비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사실 이게 대안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5G는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이 5G가 다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쪽으로 확산이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러한 종목군들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주들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으니까요. 종목군별로 좀 접근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관심 업종 알아봤는데요. 혹시 준비하신 관심 종목도 따로 있으신가요? 예,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가는 종목군들만 좀 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실적이 일단 좋아지는 기업들, 성장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좋고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여요. 이게 대표적인 게 5G예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파워로직스라는 좀 기업이 있거든요. 파트론이나 파워로직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13,000원대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는 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구형 핸드폰인데 폴더블이 아직 안 나와서 폴더블 못 바꾸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게 모듈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2개에서부터 4개까지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에도 2개가 달리고. 그럼 모듈에 대한 개수 수요는 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게 일단 그 부분들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다 쓰이는 부분들은 자율주행이든 뭐든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특히나 갤럭시 S10에 대한 이 기대 부분들이 좀 좋아서 실적이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까지도 아마 카메라 모듈 섹터들은 실적이 좋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폴더블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모듈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가 되느냐, 또 하나는 지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화웨이 쪽에 있어서의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 즉 휴대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들로 따라서 좀 더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또 다른 부분들은 2차 전지 쪽, 대형 2차 전지 쪽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파워로직스는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시장이 불안 요인으로 좀 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가급적이면 21선 부분까지 붙여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한 11,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좀 러프하게 잡았어요. 9,900원짜리대로 좀 잡아드렸는데 이 친구를 좀 보게 되면 거의 뭐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장중에 흘러나가더라도 종가는 10,000원을 깨지는 않았었어요. 10,000원을 깨지는 않았으니까 9,900원 이탈을 손절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한 15,000원 정도가 일단은 1차적, 2차적으로 좀 목표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아요. 수급 잠깐 보시게 되면 수급 자체가 외국인 쪽, 기관 쪽에서 일단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줬고, 특히나 어제 18만 주가 좀 넘게 매수를 해줬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2분기 실적까지도 좀 겨냥한 뭐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시즌 때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9,900원, 그리고 11,000원까지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가 직접 추천해주는 업종 종목, 이 파워로직스 살펴봤고요. 또 오늘의 관심 업종들, 테마들, 보안 관련주와 5G 관련한 개별 종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고수님 6월에 다수의 강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연인가요? 제가 6월 달에 몇 번의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시장이 좀 힘들어요. 시장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6월 1일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에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주제는 뭐 썸머릴리는 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좀 할 거예요.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성장주에 좀 베팅을 하게 되면 이 힘든 시장이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6월 1일 날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에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약을 좀 하시고 오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약 문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제가 할 예정이거든요. 예약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선정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주에 대한 섹터,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또 차후에
테마가 올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 그 테마까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주가적인 부분들은 반영이 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6월 1일에 예정돼 있는 강연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계속해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전화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상담을 받지 못하셨는데 방송 이후 시간에 원한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방송 끝난 이후 시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이 고민이시죠? 예, JTC라고요. 네, JTC요. 영어로 JTC에.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한 8,050원에서 8,050원 정도고요. 네. 한 70% 정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70%요. 비중이 많이 크시네요. 네네. 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수님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강아지가 좀 화가 났나 봐요. 예, 네. 네. 깨지는 이게 소리가 들리네. JTC가 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일본에 그 진출해 있고, 일본? 뭐, 네, 면세점 사업하고 예, 있죠. 면세, 예. 네. 올해 실적의 전망치가 좋나요, 나쁜가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실적은 좋다고 알았습니다. 실적은 좋아요? 네네. 배당도 나오고, 올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당이 나오고 해서. 올 작년 같은 경우가 310억대에 246억 단기 순이익이었어요. 네네. 근데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네. 이게. 네. 근데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실적은. 예. 역성장이에요, 역성장. 예. 역성장이니까 못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 두 번째, 8,050원에 한 방에 매수하셨죠? 이거 어저께 매수하셨나요, 혹시? 아닙니다. 좀 이렇게 많이 샀는데 평균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8,500원, 8,200원이 하다 보니 네. 이제 평균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더 왔습니다. 지금 이 양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버님 이거. 네. 저라면 이거 비중 줄이겠습니다. 예, 줄이라고요? 네. 저라면 이거 비중 줄이고요. 예. 이게 만약에 밀리게 되면 지지 라인대가 전저점이 깨지면 더 밀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만약에 이거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7,000원도 깰 수 있어요. 네. 전 7,000원도 깨진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선택되어진 섹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비중을 70% 이건 더 무리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저라면 이거 절반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네. 절반 이상 정리를 하고 네. 하반기에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을 차라리 모아가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자주 보세요, 아버님? 네,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섹터 관심 있게 보라고 하죠? 뭐 바이오하고 뭐 이런 거 네? 현재 성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버님, 기억을 이 못 하겠는데. 프로그램 안 보셨구나. 서울경제 잘 안 보시죠? 아니에요. 제가 틀면은 저희 그 대구인데요. 410번을 항상 틀어요. 딴 거는 안 돌려봐요. 자, 일단은 네. IT 섹터 보세요. IT 섹터. IT 섹터로. 네. IT 섹터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올해 알겠습니다. 무조건 IT 섹터 포트 한 종목 이상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네.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앞에 향후 여파이 좋아질 만한 종목을 차라리 네.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도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9571번님이 APTC 보내주셨어요.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7,000원에 사셨으면은 만약에 최근에 샀다면 5월 초에 사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예, APTC가 2018년도 8월 달에 좀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3개월 차, 6개월 차, 1년 차 이렇게 보호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보호예수 풀렸고 6개월 풀렸고 이제 1년 남았는데 그건 8월 달에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일단 요 자리대 5,400원 라인대 요 자리대는 간간히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 깨지면 일단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 N자로 좀 밀려 내려왔고, 그럼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일단 6,5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6,5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6,500원, 그 다음에 7,000원 요 정도가 좀 될 거예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조금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5,400원 이탈신 일단 매도, 그 다음에 매수가는 7,000원 정도까지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비중이랑 네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한 평단이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좀 추측이 되는데 11만 한 5천 원에서 60%. 12만 원이요. 네네네. 네네. 네. 그럼 한 60% 비중은요? 보유하고 있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여보세요? 60%요. 아, 60%시고요. 네네. 네. 굉장히 고가에 들어가셨고. 아, 맞아요. 네, 너무 심지어 고민돼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맞아요. 반토막 났어요. 네, 고민이 엄청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고수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매수가가 네, 너무 12만 높아요. 원이면 꽤나 오래되셨어요. 그죠? 네네. 이거 2017년도 말에 2018년도 초에 사셨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60%예요, 어머니. 네. 이거 손절하라고 그러면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전에는 고민을 안 하시다가 왜 최근 들어서 고민을 하시죠? 그러게요. 개미들이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급락했던 게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밀린 거거든요. 네네. 제약바이오 업황이 이게 지금 좋은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급을 봐도 외국인들 매도고 개인 쪽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지금 이게 12만 원에서 거의 뭐 50% 이상 손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네. 네. 이거 제가 여기서 손절하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비중도 60%시란 말이에요. 네네. 어금니 꽉 깨무시고 버티셔야죠, 당분간. 그러게 버티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제약바이오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네. 분석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에요. 네네.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네. 그거 이외에는 딱히 좋아질 만한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블록딜 이슈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 일봉 볼 필요 없이 월봉 차트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버티셔야 돼요, 지금. 좀 물타기를 하면 어때요? 하지 마세요. 왜 하시려고요, 물타기를? 많이 빠져서? 그냥. 네네. 그죠? 그럼 많이 빠져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5만 원 깨고 4만 원대까지 가면요. 더 문제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그냥 버티셔야 돼요. 일단 버티시고 네네. 추가 매수할 것 같다 손절가- 다른 종목 하세요. 다른 종목.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하고 버틸까요? 저 이거 손절? 이걸 지금에 와서 손절가를 제시를 한다? 손절가 제시하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지금 바로 손절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 네. 지금 손절하세요. 그럼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게요. 너무 갈등이 그죠? 크네요. 손절가 네.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네네. 그럼 일단 버티셔야 돼. 이것보다 더 일단 비싸게만 매도하면 되잖아요, 일단. 그죠? 네. 그러면 적어도 6만 원대, 앞자리 6만 원대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힘드시지만 네네. 지금은 손절이 아니라 버티는 게 답이에요. 이미 손절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좀 버티셨으면 좋겠고 네. 추가 매수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추가 매수는. 네. 네. 다른 종목 사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네. 그리고 종목이 6만 원대, 6만 한 3천 원, 4천 원 가게 되면 그때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힘내시길 네. 바랄게요. 자, 다음은요. 문자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90님이 보내주셨네요. SD 생명공학 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9,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어제 장중 신저가 기록했는데 오늘은 또 그보다 더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걸까요, 고수님? 내려갔겠죠. 신저가예요, 신저가. 상장 이후에 신저가. 더 빠진다 봐야죠. 더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9,500원이에요. 이게 9,500원 자리대가 만약에 5월 달에 요 9,500원 요 왔을 때 샀다고 그러면 대응을 진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면 이분은 단기로 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인데 이거 대응도 못 하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신저가예요. 역사적 신저가. 이게 저는 이 종목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추가 매수 꿈도 꾸지 마시고 낙폭과대로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8,000원대 초반 가면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8,000원 초반대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8412번님이 주셨습니다. 솔리드 5,420원이시고요. 20%로 매수를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 5,900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조금 수익률이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금 일단은 수익을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네, 5,400원에 그럼 모처럼 수익 중이신 분이세요. 네. 5,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주식에 있어서의 매도는요. 차트를 보고 하게 되면 확인 매도가 있고 예측 매도가 있어요. 그러면 5,4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분봉으로 30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5,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이 자리대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찌됐든 5,400원에. 그러면 확인 매도를 할 거라면 요 상승 추세가 깨질 때 요때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 챙겨 놓으세요. 10% 절반이니까. 그래서 매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끌고 가는 거? 이게 비싸게 만약에 5,400원대에 매수를 안 하고 뭐 이 자리대 뭐 3,000원대, 4,000원, 3,000원대 요 자리대에 매수하셨으면 그냥 추세로 끌고 가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싸게 따라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챙기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머지 부분들만 한 올라가게 한 6,500원, 6,600원 그 자리대 노려보시고 절반 정도는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네, 절반 매도 후 5,500원, 5,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하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태고 사이언스요. 태고 사이언스요. 비중이랑 매수가는요? 44,000원에 10%요. 44,000원에 10%. 비중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요. 네,
지금 한 30% 가까이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고민이 많이 예. 되실 것 같아요. 고수님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하십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추가 매수하고 싶죠? 아니요, 뭐인지 좀 시장이 계속 일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매도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버님, 예. 왜 지금에 와서 매도를 생각을 하실까요? 많이 늦었기는 늦었는데 네. 자꾸 시장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고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좀 버티세요, 아버님. 버티세요,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요 그러면 빨간색 우리- 선 보이세요, 밑에? 아버님? 요 빨간색 요 선 보이세요? 요거 요게 TV 보고 계세요? 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 요렇게 보이세요? 예, 예. 요게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에요, 아버님. 아, 외국인들의 예. 보유 수량인데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그래도 늘어나죠. 예. 그죠? 조금 늘어나네요. 주가는 빠졌죠. 예. 그럼 얘네들이 뭐 좀 더 이렇게 올려놓겠지. 그죠? 예. 10% 갖고 계신데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일단은 조금 버텼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아,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좀 반등 오르면 매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방향으로요? 버티시되 그럼 버티면 이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이게 4만 원에 매수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좀 추가 매수하게 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예, 빠져서 비중을 더 실어버리게 되면 심리가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섹터가 아니에요. 아, 얼마 정도에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3,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위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아니면 전화를 다시 주세요. 아, 그 정도 올라갔을 때. 네네. 한번 그럼 또 드릴게요. 이어서 해드리면 되니까. 아시겠죠,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매도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